오늘도 책에서 세상과 사람을 읽는 네이버 브랜드 기획자의 이야기, 기획자의 독서 김도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역시 책을 좋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그냥 네. 책 얘기만 해도 시간이 그냥 그러니까요. 훅훅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돼요? 예, 개인적인 거 먼저 하시고. 네. 혹시 결혼 안 하셨죠? 네네. 연애는 하고 계시죠?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는 컷. 연애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애 기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연애 기획 괜찮다. 네. 연애도 죄송합니다. 네. 기획할까요? 다음 책은 기획자 연애. 그러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분 정말 네. 기획이니까 브랜딩도 잘하고 저 섬세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잘라드릴게요. 네. 뭘 자르기냐면 아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독서를 하세요? 사실 저는 좀 부산하게 책을 읽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메모를 진짜 많이 하면서 읽고요. 어. 근데 그 메모를 저는 책을 좀 깨끗하게 보는 걸 좋아해서 거의 저는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좀 하는 편이고 이제 책에 좋은 문장이 있으면 뽑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생각한 거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사실 책을 좀 읽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좋아하는 곳부터 읽으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걸 약간 좀 기획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이 기획해놓은 의도대로 한번 따라가서 읽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고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약간 여기서 뭐가 좀 잘못됐고 뭐가 바뀌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써서 네. 평가표처럼 좀 붙여놓고 네, 그렇게 하는 편이죠. 그런 걸 편집자님한테 보내드리면 너무 헉하겠네요. 그래서 약간 편집자님이 이번 책 하실 때 되게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뭔가 수정 요청하는 부분도 제가 많고 네. 이게 목차도 정말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책은 한 번 목차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돼요. 맞아요. 이 흐름이 괜찮은지 네. 그리고 앞에 좀 자주 썼던 표현이 뒤에 뭔가 부딪히진 않는지 이런 걸 계속 봐야 돼서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시켜드려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더 높아졌나 네. 봅니다. 네. 저는 이 목차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파트 1, 2, 3가 있는데 읽는 사람, 읽고 생각하는 사람, 읽고 생각하고 펼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네. 이건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기획자의 관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누구나 되게 쉽고 읽고 생각하는 것까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게 쌓여서 읽고 나름의 생각을 갖고 그걸 내 걸로 펼칠 수 있어야 그때 기획이 딱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단계를 제가 쌓아서 설명을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뭔가 읽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읽고 생각해야 되고 읽고 생각한 다음에 펼쳐야 되고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중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네, 이렇게 파트 제목을 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읽으면 되게 기획을 엄청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막 기획을 잘하는 법 1, 2, 3 이렇게 나오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점점 읽다가 보니까 읽고 생각하고 펼치는 법에 대해서 되게 팁이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그래도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읽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평의 생각의 연마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말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펼치고 싶고 저도 그래도 다독다독 하면서 저는 책을 어떻게 읽냐면 저도 진짜 목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차 위주로 좀 저는 읽는 편이고 목차에서 이제 뭔가 그 부가되는 식으로 내용을 좀 이해하는 편으로 읽고요. 그리고 다독다독 하면서 그냥 저는 한번 스르륵 읽고 질문을 정리하면서 좀 정리하는 식으로 읽고 혼자 읽을 때도 목차 위주로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빠쇼님 어떻게 읽으세요? 책에 따라 다르죠. 네네. 근데 저도 로사님과 똑같은 게 좀 목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목도 중요한데 제목만큼 목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목차 보면은 대충 책의 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목차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안 봐요. 그냥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맞아. 네, 그래서 좀 목차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굉장히 순서도 중요하고 문구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목차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차 보고 속독할 것들 있고 그냥 정독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냥 아예 안 보는 거 있고 그렇게 해줘도 많이 판단하죠. 예. 드림은 어떻게 읽어요? 전 그냥 읽어야 될 책을 읽어요. 매주 정해지는 책. 우리 책 많이 일주일에 읽어도 한 권 뭐. 읽기도 힘들어. 근데 제일 성실하게 읽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네. 보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그냥 관심 주제 그런 것들은 뭐 따로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이런 책들 읽을 때 이제 정해지면 어떤 식으로 읽냐면 일단은 쭉 읽어요. 처음부터 쭉 읽고 제가 뭐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책에다가 적기도 하고 이렇게 날개 접어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읽고 나중에 이제 쭉 다 읽고 나서 내가 뭘 기억하고 싶어서 접었더라 하고서 다시 한번 펼쳐봐요. 그리고서 이것들은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은 것들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질문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방송을 딱 마치고 나면요 편집하면서 전 한 번 더 듣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서 지겨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딱 끝내고 나면 다시 잘 안 들춰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작가님 얘기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번 읽었던 책도 나중에 다시 꺼내서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서 음. 좋은 책들은 따로 이렇게 진열해 놓은 책장이 있긴 한데 거기 있는 책들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된 네.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금 한 번씩 꺼내봐야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렇게 책을 읽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고 그 경험들이 휘발되는 게 너무 빨리 휘발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기억을 저희 다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리고 심지어 메모해놔도 그 메모조차도 안 보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포스트잇 붙여놔도 안 들춰보고 네. 이걸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 경험들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게 영화는 영화관에서 한번 보고 집에서 틀다 보면 네. 영화 채널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또 봐도 네. 돼요. 네. 음악도 제가 좋아하는 거 길 가다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책은 덮으면 거의 다시 볼 확률이 없거든요. 맞아요. 다시 마주할 확률이 없어서 어떻게든 제가 그 포인트랑 좀 좋았던 부분을 정리를 해놓고 다시 이 친구를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완전 휘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의 노하우로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게 뭐 메모가 됐든 아니면 뭔가 요즘은 되게 신기하게 책을 읽고 책을 그냥 유튜브로 찍어 놓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됐든 그러니까 휘발되지 않도록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노하우를 한번 좀 풀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면 네. 좋았던 이유랑 아쉬웠던 부분들을 네. 정리를 많이 해두거든요. 어디다가 정리하세요? 주로 메모 앱에 저는 정리를 메모 해둬요. 앱에? 네. 그냥 요즘은 옛날에는 책 앞에 썼었는데 네. 요즘은 책 사진 찍고 그 밑에 이렇게 해놓으면 요즘 메모 앱들은 키워드별로 검색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해시태그 해놓으면 제가 궁금할 때마다 그 해시태그를 누르면 그 책들이 쫙 떠요. 그러면 제가 써놓고도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고 싶을 때 또 그 책을 이제 다시 찾아보고 네. 아니면 이제 별로였는데 제가 별로라고 써놓은 이유가 지금 보니 꽤 괜찮은 이유도 있어요. 왜 그때 이걸 별로라고 생각했지? 라고 생각하면 다시 읽어보면 또 괜찮은 것도 있고 네, 그런 책들도 있어서 약간 저만의 그러니까 약간 개인이 보는 책 SNS처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인 것 같아요. 공개적인 그런 뭐 블로그라든가 뭐 그런 곳에 쓰지는 않으시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책을 읽다 보면 네. 좋은 책 플러스 아쉬운 책들이 많다 보니까 예, 예. 그 아쉬운 책은 밖으로 나가면 또 되게 서운해하실 분들이 많을 그렇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런 건 되게 개인적으로 좀 쌓고 있어요. 장강명 작가님도 한국 책은 별점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서양 들었어요. 뭐 네. 외국 책만 별점을. 서운할 거 아니야. 저희 다독다독한테 어떻게 그렇게 매주 한 권을 읽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좀 이게 되게 간절해서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뭔가 간절함이 좀 있어야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야 네.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책은 그냥 재밌게 읽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은 계속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책을 읽는 팁이라면 팁일 것 같은데 내가 이 작가랑 만나서 뭔가 궁금한 걸 물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좀 질문 같은 거 적어보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읽게 되니까 또 많이 남거든요. 이메일 같은 거 막 오지 않아요? 아, 질문이나- 질문. 그러니까 많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네, 보내주신 분들 아, 꽤 진짜요? 네. 어떤 것들 물어보세요? 되게 뭐 다양한 질문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네. 되게 민망하지만 독후감을 써서 보내주시는 어. 분들도 있고 감사하다. 네, 진짜 감사한 분들도 많고 네네네. 또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는 아까 로사님하고 똑같이 그 책 리스트 나도 아, 알려달라고 하신 분도 이거 있었고 뒤에 수록하셨어야 했어요. 다음부터는 네네. 예판 특별 부록으로. 네네. 그런 분들도 계셨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중간중간 여행 얘기가 되게 네네네. 나오는데 이제 제가 갔던 곳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 있고 음. 네 그리고 되게 정말 그러니까 저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놀랐는데 뭐 정말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인생 책이 뭐였냐? 아. 뭐 기획하는 데 있어서 책이 몇 프로나 차지하냐? 그런 중요도를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인데 답을 막 끙끙거리면서 쓰고 그럴 때도 있고. 되게 적극적인 독자분들이 네, 많으셨네요. 많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책을 그 마지막에 보면은 공존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공존에 되게 합당한 그런 반응이 왔네요. 그렇죠. 바라시던. 네. 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책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즐기는 컨텐츠 중에 책이 제일 개인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해도 다 같이 영화처럼 즐기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유행하는 음악을처럼 듣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개인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행 갔을 때 한국 사람 만나는 것처럼 좋은 책 같이 읽은 사람 만나면 네. 진짜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엮고 싶어지잖아요 본인을.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어떻게든 기획을 잘하고 싶어서 진짜 저 책에서 쓴 표현대로 생존 수영처럼 그러니까 이 기획이란 바다에 떠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최소한의 이제 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했다면 결국 마지막은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또 서로 자극을 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걸 공존 독서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는 뭐 공간이든 아니면 기회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어떻게 하면 좀 책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을 읽다가 좀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파리 여행 이야기 수록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프랑스 대학생이었던가요? 그 네네.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다 같이 책을 읽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냐 되게 궁금하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학생이 답변한 내용이 너무 좀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네네. 적었어요. 제가 좀 기억하고 싶어갖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어떤 식으로 답을 했냐면 저희는 책 읽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아주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언제 어디서나 읽고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또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요. 대신 주위를 둘러보면 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책을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센터장님하고 길을 가다가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 워딩 그대로 옮기면 네. 아니 이 나라는 어떻게 거지도 책을 읽고 있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노숙자분들 되게 많잖아요 파리에. 맞아요. 네, 네. 홈리스 분들이 책을 다 읽고 계세요. 이런 어. 길거리에서 담요를 덮고. 더 놀랬던 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약간 돈을 구걸을 하시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책을 넣고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을 다 읽었으면 네. 이 책 당신한테 줄게요 하고 그 통에 책을 왜 프랑스 책은 되게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핸드복 네, 가벼운 네. 그 책을 넣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약간 이거는 책에 대한 그러니까 저변 자체가 다르구나. 완전 문화 충격이네. 네, 저도 정말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네. 당근마켓에서 팔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짜. 그 노숙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책을 들고 있다는 그런 장면까지는 설명이 없잖아요. 책에.
상상이 좀 안 된다. 잘. 그거를 그때 대학생들하고도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네. 그분들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책을 읽어야지.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읽으니까 우리가 대신 책을 주는 거잖아. 라고. 약간 한국에서 그랬으면 네. 막 예시 가져가 있도록 배고픈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놀리는 거야. 저도 이 파리 이야기가 되게 다 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파리의 그 테러 때문에 네네. 행사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독서 행사, 그 도서 행사가 제대로 잘 치러지지 않을까 봐 되게 걱정했을 때 기자분이 했던 답이 진짜 인상적.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위험한 뭐 어떤 어. 위기가 있었는데 이 행사가 잘 치러질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네, 거죠. 네. 195페이지인데요. 비겁한 폭력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던 것을 평소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보세요. 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소처럼 책을 찾고 읽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대박이다. 우리 파리 가서 다독다독 합시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좀 네네. 되게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문화였으면 참 책 방송하기 쉽지 않았겠다. 그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좀 네. 부러운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책을 사랑하고 항상 삶과 같이 하고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요즘은 새 권 뭐 읽고 있으세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고르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이 딱 오늘이네요? 고르는 아. 날이어서 그러네요. 네, 이번에 고른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관련한 거는 음. 그 노필터라고 아. 인스타그램 예, 네, 알죠. 네, 그 성공기를 다룬 책을 이제 한 권 골랐고 이제 조금 관심 있는 게 약간 요즘 철학자들 얘기가 다시 궁금해져서 철학자의 식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 철학자들이 식습관이 어땠는지를 분석하면서 그런 게 자료가 있어요. 네, 그거를 철학 사상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야, 재밌다. 제가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뭘 안 먹었는데 그게 이거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뭐 공리주의 사람들은 식습관도 실제로 이랬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다 있을 것 연결하거든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고 좀 생뚱맞은 책은 별별 책이 다 있는데 우산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우산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뭐 영화 속에서 뭐 해리포터나 메리 포핀스 안에서 우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한 또 책이 있거든요. 재밌다. 네, 그 책을 보고 있고 네. 되게 좀 마니악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은. 네, 근데 그런 책들도 펼쳐보면 진짜 술술 읽혀요. 되게 재밌고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우산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잃어버렸다. 네, 사람들하고 네네. 우산 얘기를 할 일이 없는데 네네. 그냥 책하고 단둘이 얘기한다는 생각을 읽으면 되게 그냥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저런 독서법이 좀 한편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네. 좀 관심 있는 분야, 좀 실용적인 분야, 자기개발 분야 이런 것만 좀 주로 읽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좀 좁은 것 같아요. 관심 분야도 좁고 좀 넓게 읽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되게 많이 좀 뭐랄까 상식도 늘고 좀 관심 분야도 되게 넓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화제거리도 많아지고 얘기할 거리도 지루하지가 많고. 않죠. 예, 계속 새로운 또 아이템들이 나오니까. 너 우산이 네. 어떻게 태어는지 알아?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 막 이러죠.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 한 권, 뭐 방금 말씀드린 우산의 역사를 책을 보고 나면 다른 것도 함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산만 해도 이렇게 뭐가 많은데 네. 저거는 들여다보면 이제 장난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관점이 좀 많이 이동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산은 정말 복잡한 소재와 경첩과 막 정말 네. 많은 것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산의 형태가 엄청 획기적으로 바뀔 수 없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우산만큼 디자인에 실패한 사례가 많은 것도 없거든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상상화 그리라 그러면 막 머리에 쓰고 다니고 뭐 공중에 따라다니는 우산이 나올 거다라고 막 하고 하는데 아무리 지금 시대가 변해도 몇백 년 전 우산의 형태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완성형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가지는 게. 그런 거 하나를 아이코닉이 딱 되는 과정이 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